지금부터 튜플과 딕셔너리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하기 위해서 크롬 웹브라우저를 클릭해 봅시다. 자, 클릭하고 자, 구글 앱에 있는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 폴더에 가서 최근에 우리가 작성했던 랩04 콜앱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요. 연결 앱 구글 코 레버러터리를 연결해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파일 메뉴를 누르고요. 자, 새 노트 클릭해 봅시다. 기존에 실습했던 노트북 파일은 닫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파일 이름을 자, 랩05라고 수정을 해서 파일 탭 누르고 한번 저장하고요. 먼저 우리가 빈 투표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자, 우리 빈 투표명할 때 투플 변수명하고 할당 연산자 이용해서 우리 소갈러로 열고 닫고 또는 투플이라는 함수를 써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my tuple 자, 이렇게 소갈러로 열고 닫고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my tuple 자, 실행하게 되면은 빈 투플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코드셀을 추가하고요. my tuple tup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것도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my tuple 자, 실행하게 되면 my tuple 변수에 빈 투플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플 자료형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요소로 가질 수도 있고 문자를 요소로 가질 수도 있고 또 숫자와 문자 다 함께 요소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my tuple 10, 20, 30 하고 print my tuple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my tuple 이 변수명에 하나의 변수에 10, 20, 30 정수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my tuple 3.14 I am a student 자, 해서 자, print my tuple 해서 실행하게 되면 my tuple 변수에 정수형 숫자하고 문자열이 같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플에서 주의할 점은 한 개의 요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콤마를 삽입해야 된다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my tuple 꼴 10 자, 10이라는 요소 하나를 저장할 때 반드시 콤마를 삽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my tuple이 투플 자료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my tuple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한 개의 요소만을 가지는 투플 자료형을 생성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운 게 소갈로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자료형을 할당해서 변수에 저장했을 때 자동적으로 투플 자료형을 생성한다고 배웠는데요. 일단 볼게요.
my tuple. 자, tuple equal 10, 20, 30. 여러 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때 소괄호를 생략하더라도 자, 이것을 print my tuple 해서 실행해 보면 자동으로 리턴되는 값이 tuple 자료형으로 my tuple 변수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열 및 리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덱싱을 통해서 투플을 이루는 요소값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투플의 각 요소는 투플 변수명, 그 다음에 인덱스로 설정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my tuple 변수에 10, 20, I am a student 40 이렇게 소괄호로 4개의 요소가 서로 다른 형태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my tuple 똑같이 인덱싱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0번 요소를 설정을 해서 실행하게 되면 인덱스가 항상 양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요소인 10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똑같이 음수 인덱스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my tuple -1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은 투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요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은 제일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40이 출력이 되겠죠. 40이 만약에 -2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I am a student라는 문자열의 요소가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플도 문자열 및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덱스 시작 범위와 끝 범위를 지정해서 부분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실습해 봅시다. 자, my tuple equal 100, 200, 300, 400, 500 5개 정수형 요소가 저장되어 있는 my tuple을 가정하고요. 자, 여기서 일단 실행을 하고요. 자, 코드 셀을 추가를 하고 자, my tuple 1 콜론 3 하게 되면은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시작 인덱스에서 끝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 요소들을 추출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 끝 인덱스의 요소는 포함되지 않고 바로 이전에 해당되는 요소만 추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0, 1이니까 200, 300, 400, 400은 포함되지 않고 바로 이전의 요소 값인 300까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 tuple 콜론 3 해서 시작 인덱스가 생략하게 되면은 자, 투플 안에 있는 맨 처음 요소 100부터 시작해서 끝 인덱스의 마지막 끝 인덱스의 이전 요소까지만 추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00, 200, 300, 400인데 400 바로 이전에 300까지만 추출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 tuple 시작 인덱스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끝 인덱스 3이 생략됐을 때 자, 이것은 뭡니까? 끝 인덱스를 생략하면은 자, 시작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부터 1이니까 200부터 되겠죠. 요소부터 그 투표의 끝에 있는 요소까지 다 추출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네, 인덱스 1에 해당되는 200부터 제일 끝에 있는 500까지 부분 요소들이 추출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y tuple 콜론 하게 되면 뭡니까?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모두 생략했기 때문에 투플의 맨 처음 요소인 100부터 그 다음에 맨 끝의 요소인 500까지 모두를 추출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100부터 500까지 모든 투플의 요소들이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투플도 문자열 및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더하기나 곱셈 이런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투플 더하기도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두 개의 투플들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합치는 기능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코드 셀 하나 추가하고요. 자, my tuple 1 equal 100, 200 하고요. my tuple 2에는 문자열 AAA 그다음에 BBB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my tuple 3가 뭡니까? my tuple 1 플러스 my tuple 2 해서 자, my the same 연산 결과인 my tuple 3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the same을 이용해서 두 개의 투플들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형 데이터하고 문자열 데이터를 그대로 연결해서 합쳐가지고 출력해 주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mytuple 1에 있는 투플 요소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ytuple 2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요소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곱셈도 mytuple 1에다가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mytuple 1에 지금 100, 200 두 개의 요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곱하기 3이니까 자, 곱한 개수만큼 그대로 투플을 반복해서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100, 200이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순서대로 붙여가지고 반복해서 붙여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투플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내장 함수 len 자, length 함수를 사용해서 투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개수, 즉 투플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my len my tuple 3 해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my tuple 3에는 지금 100, 200 문자열 AAA, BBB가 저장되어 있는데 자, 이게 4개죠. 그래서 결과 투플의 요소 개수는 4개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플의 특징에서 리스트와 달리 투플이 한번 생성이 되면은 투플을 구성하는 요소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따라서 투플의 요소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자료형, 즉 문자열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my tuple 100, 200, 300. 자, 100, 200, 300 세 개의 요소가 my tuple 변수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하고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my tuple 0 equal 1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my tuple의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100에서 10으로 바꿔라.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이 실행이 될까요? 실행해 보면은 오류가 발생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투플은 한번 생성이 되면은 요소 값을 수정할 수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게 수정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el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플 똑같이 투플 제로. 네. 그러니까 투플을 구성하고 있는 100, 200, 300 요소 중에서 예, 제로 인덱스에 해당되는 100을 삭제하고자 할 때 삭제가 될까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투플은 문자열과 같이 한번 생성이 되면은 투플 요소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자료형이다 라고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실습해 볼게요. 자, 딕셔너리 생성은 각 키, 콜럼 밸류의 쌍으로 구성된 요소 간의 쉼표로 구분해서 중괄호로 묶어줘서 생성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여기서 실습해 봅시다. 자, 일단 먼저 빈 딕셔너리를 생성해 봅시다. 네, my 딕 걸 중괄호로 이렇게 할당해서 프린트 my 딕 해서 실행해 보면 my 딕트 변수에 요소가 비어 있는 빈 딕셔너리가 생성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 빈 딕셔너리를 생성할 때 중괄호 대신에 딕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my dict 그걸 dict 자, 함수를 이용해서 그대로 프린트 해보면 빈 딕셔너리가 생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딕셔너리는 이렇게 자, my dict 자, 여기다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생성한다 했었죠. 매스라는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 90. 이것이 하나의 이제 딕셔너리 요소가 되겠죠. 하나의 요소는 키와 밸류로 구성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인 English. 자, English 키에 해당되는 요소값 100. 이렇게. 각각의 요소가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science.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이 85.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서 myDict 실행해 보면 하게 되면 myDict라는 변수에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소 간에 쉼표로 구성되어 있고 중괄호로 묶고 있는 딕셔너리 자료형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딕셔너리 생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딕셔너리는 키를 통해서 밸류 값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키는 중복되면 안 되고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 키가 중복되더라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은 같이 중복되면은 기존에 있던 키 값은 다 무시가 된다고 했었죠.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my dict 자, a라는 키에 해당되는 값이 1 이렇게 1. 그 다음에 또 중복된 키 값인 a에 해당되는 값이 10. 자,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하고 또 중복되는 같은 키 값인 a에 자 100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해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오류는 발생되지 않으나 기존에 있던 키 값이 다 무시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키 값만 반영돼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에서 밸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키 값을 통해서 해당되는 밸류 값을 추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이것도 같이 실습해 봅시다.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my dict 변수에 자 math 90 그다음에 English 100 Science 90.
자, 이런 식으로 자, 해당이 되어 있고, 자, my dict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my dict의 키 매스에 해당되는 키 값이 90이고, 잉글리시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이 100이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키에 해당되는 값이 90인데, 여기서 네, 잉글리시에 해당되는 밸류 값 100을 우리가 추출하고 싶다고 했을 때, my dict 여기 안에다가 네, 뭡니까? 키 값을 여러분들이 적어주게 되면은, 네, 실행하게 되면 잉글리시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 100이 추출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뭡니까? 값을 추출할 수도 있고, 또 키 값을 통해서 밸류 값을 수정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네, 봅시다. 자, my dict 자, English 네, 이게 90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my dictionary에 있는 키 값에 해당되는 100을 90으로 바꿔서 집어넣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네, 또 볼까요? 자, 프린트 자, my dict 실행해 보면 네, 보는 것과 같이 잉글리시가 9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딕셔너리의 특징이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키 값을 통해서 밸류 값을 추출하고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게 잉글리시가 먼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서가 이게 없기 때문에 같은 자료형입니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요소값도 우리가 삭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자, 똑같이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del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키, 콜럼, 밸류, 쌍을 요소를 삭제할 수 있다고 우리 배웠는데요. 이것도 같이 실습해 봅시다. 그래서 del my dict 꼴 mass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것을 print 자, my dict 실행하게 되면 딕셔너리 자료형에서 어떻습니까? 매스 키에 해당되는 키와 밸류 요소 값을 동시에 삭제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 이가 매스에 해당되는 키와 밸류 값은 삭제가 되고, 기존에 있는 잉글리시와 사이언스 키 값이 있는 자료 값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삭제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클리어 하게 되면 되죠. 이것도 my dict 클리어 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해서 print my dict 실행하게 되면 현재 my dict의 English 키와 밸류 값 90, 그 다음에 science 키와 밸류 값 90이 저장되어 있는데, 클리어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요소 값이 다 삭제되어서 빈 딕셔너리만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요소인 키, 콜론, 밸류의 쌍을 기존의 딕셔너리 자료형에다가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실습해 봅시다.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myDict 변수에 우리 기존에 했던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 봅시다. 컨트롤 C 하고요. 그대로 현재 myDict에 3개의 요소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myDict 그래서 키 값을 music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밸류 값을 90이라고 하게 되면 music 키에 해당되는 요소값 90을 할당해서 집어넣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music이라는 키가 없죠.
얻게 되면은 뮤직이라는 키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밸류 값도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프린트 my dict 실행을 해보면요. 자, 하게 되면은 기존의 딕셔너리 자료형에다가 새롭게 우리가 할당했던 키와 밸류 값이 그대로 추가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우리 키값 리스트도 출력할 수도 있고 따로, 그 다음에 또 따로 밸류 리스트도 출력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키와 밸류 쌍으로 리스트로 출력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자, 기존에 있던 요 my 딕셔너리 변수에서 우리 막 키만 따로 이렇게 한번 추출해 봅시다. 그래서 my dict keys 를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my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키만 별도로 추출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죠. 여기서 키스하게 되면은 그 딕셔너리 객체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리스트 자료형으로 형변환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출력하게 되면은 dict my dict 오타 났죠? my dict 실행하게 되면은 각각 키 값만 이루어진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딕셔너리 변수명에다가 우리가 values라고 하게 되면은 자, 딕셔너리에서 밸류 값만 모아서 출력할 수가 있죠. 이것도 자, 리스트 형변을 하고요. my dict values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되면 자, 여기서 my dict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밸류 값만 추출해서 리스트형 변환으로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ems를 하게 되면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의 쌍을 투플로 묶어서 이것을 다시 리스트로 변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리스트 my dict items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하게 되면 my dict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서 키와 밸류를 투플형으로 묶어서 이것을 마지막에 리스트로 형변환해 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